안녕하세요. 영어 고민해 봅시다의 감동 영어입니다. 오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 대학생 편입니다. 제목에 주의하셔야 돼요. 성공하는 어학연수라고는 안 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라고 했지. 그리고 대학생 이상 성인 편입니다. 뭐 성인도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제가 안 가본 미국이랑 영국은 빼겠습니다. 캐나다, 호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학연수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뭐 어학연수 안 가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대학생들. 언제 갔느냐의 문제지. 한 번씩은 다 갔다 오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어학연수 못 가는 환경이 있다, 그런 상황이다 하셔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가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 첫 번째 팁은 어학연수 기간이에요. 보통 어학연수 상품 유학원을 통해서 가시는 분들은 보통 369 이렇게 갔다 오실 거예요. 369, 12, 뭐 3의 배수로 다녀오시는데 어학연수 기간은 7개월 이상입니다. 돈 걱정하지 마시고 7개월 이상입니다. 이 어학연수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외국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 나간 게 이제 뭐 저희 집에서 비행기를 타본 사람, 물 건너 가본 사람 저 처음, 그러고 그다음에 외국 가본 사람 저 처음. 그래서 설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주 목적은 어학연수지만 해외니까 외국인들 만나고 뭐 외국인 친구 만나지, 또 뭐 영어도 공부하지,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이 막 엄청나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어학연수 기간에서 마이너스 1개월은 빼야 됩니다. 1개월은 빼셔야 돼요. 공부 안 됩니다. 그나마 이제 도착하고 나서 한 2주 지나면 이제 적응이 되니까 공부가 슬슬 이제 되는데 한국 돌아가기 전에 1개월 전 공부 안 됩니다. 뭐 가족들 선물 사야 되죠. 그동안 못 가본 여행지 다녀와야 되죠. 절대로 공부 안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제가 7개월 이상이냐고 했냐면 경험상 빠른 분들은 한 3개월, 그리고 좀 느리신 분들은 6개월 정도 지나면 내 영어 실력이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뭐라고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따라 학원에 갔더니 영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 다 하세요. 어학연수 갔다 오신 분들 보면 뭐 길게 갔다 왔는데 6개월 이상 갔다 왔는데 그런 느낌이 없었다. 그러면 그분은 공부 안 하신 거고, 정상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그런 느낌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한 번은 옵니다. 최소한 한 번은 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올 때쯤에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처음에 내 영어 실력이 이러니까 가니까 또 학원에 가서 첫 수업 듣고 수업을 해보니까 내가 이런 게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준비했던 거랑은 달리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감이 오기 시작해요.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아니면 뭐 한 달 전후로 해서. 그리고 한 2, 3개월 더 지나면 느낌이 한번 옵니다. 내가 영어가 좀 쉬워지는데? 라는 착각 반, 아니면 자신감 반,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면 공부 방법을 한번 바꿔야 되는데 그 텀이 한 번은 온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6개월이 안 되면, 만약 6개월이다 그러면 그 한 텀 오고 나서 그 다음 텀이 오기 전에 한국 돌아가야 돼요. 아깝습니다. 근데 7개월 이상 되면 확률적으로 제 경험상 한 2번 정도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레벨업을 한 2번 하는 거죠. 레벨업을 최소한 2번은 하고 가야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레벨업 한 번 하고 나서 한국 돌아가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면 또 그게 유지가 되지도 않아요. 까먹기 전에 빨리 취업 영어 면접 보고 이제 까먹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또 안 되겠지만, 하여튼 한 2번 정도 레벨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돈 걱정하지 마시고 7개월 이상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적으로 보는 건 한 9개월 이상, 그리고 12개월, 1년 정도는 보는 거죠. 그런데 돈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거 뭐 장난이 아니고, 해외 연수가. 저는 있을 때 홈스테이비가 뭐 한 달에 750불, 학원비가 한 1100불인가 그랬는데 그것만 해도 2000불 가까이 되죠. 캐나다 달러였지만. 그리고 또 뭐 용돈은 안 씁니까? 점심 가끔 사 먹어야죠. 주말에 한 번씩 외국인 친구들은 뭉치면 맥주 한 잔 먹어야 되죠. 펍 가서 이제 스쿠너 한 잔씩 사 먹어야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주 펍에 가서 스쿠너 한 잔이면 스쿠너가 한 500cc 정도 되나요? 그게 7불이에요. 7불. 상상을 초월합니다. 못 먹어요. 맥주 비싸서. 와인 먹어야지. 그 싼 그 박스 와인이라고 호주 가면 쿨라바 이런 게 있어요. 한 박스가 한 4리터 정도 되는데 13불밖에 안 합니다. 맥주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남자들 한 3명 뭉쳐도 그거 한 박스 까면은 충분합니다. 밤새는데. 하여튼 돈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돈을 아끼는 요령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학원을 등록하면 이건 두 번째 팁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두 번째 팁에서 같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7개월 이상, 어학연수 기간 7개월 이상 메모해 두시고요. 두 번째 팁은 홈스테이입니다. 홈스테이, 예, 뭉치면 죽는다. 꼭 기억해 두세요. 한국 사람들끼리 뭉치면 죽습니다. 그 돈 아끼시려고 종종 렌트를 같이 해서 같이 뭉치시는 분들 계세요. 그 홈스테이비 750불 아깝다. 그거 한 1000불짜리, 뭐 1000불, 1200불짜리 이런 거 방구해가지고, 룸 렌트 가서 한 4명, 5명 뭉치면 훨씬 싸다. 그 아낀 돈으로 공부하자. 그런 분들 계시는데, 홈스테이 하면요, 빨래 해결됩니다. 세탁기 돌리면 되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해결돼요. 시간 엄청나게 아낍니다. 네. 그 괜히 돈 아끼실 거라고 그 방 아파트 렌트 해가지고 같이 뭉치시면 죽어요. 철저하게 각계전 투여해야 됩니다. 어겐수는. 그리고 홈스테이를 제가 하라고 이제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아끼는 것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돈을 아끼게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학연수를 하러 간 그 분들의 마인드가 학원에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네. 어학연수 그 간혹 가신 분들 중에 홈스테이, 학원, 도서관 이 세 군데 이제 트라이앵글만 계속 찍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돈 아까워요. 그 먼 나라까지 가서 학원 갔다가 뭐 도서관으로 바로 이제 가시는 분들 보면 답답하죠. 사실은 저도 그래서 한 2달 동안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학연수를 가서 그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겠다는 건 좀 바보 같은 생각이고요. 영어는 홈스테이에서 배우는 겁니다. 홈스테이 학원 밖에서 배우는 거예요. 학원에 가면 그 원어민 강사 한 명에 반에 뭐 10명, 15명, 그 다음에 좀 싼 학원은 15명, 좀 괜찮은 학원 가면 10명 이렇게 되는데 뭐 한 2마디 하고 나면 1시간 지나갑니다. 선생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연습 문제 풀고 같이 영어 안 되는 사람끼리 얼굴 마주하고 이제 뭐 페어워크 이렇게 해서 같이 영어 해야 되는데 웃겨요. 같이 막 웃습니다. 서로 말 안 되는 영어로 막 핏대 올려가면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웃겨요. 그런데 홈스테이를 잘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팁, 홈스테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오래 할 거예요. 길게 할 겁니다. 첫 번째, 제가 7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하라고 그랬고 홈스테이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처음 어학연수를 가면 가실 때 제 팁이 어떤 거냐면 학원을 길게 끊지 마세요. 6개월 뭐 이렇게 끊지 마세요. 최대한 짧게 한 3개월 이렇게 짧게 끊으시고 홈스테이도 1개월, 2개월 지난 다음에 옮긴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호주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학원에서 주선해주는 홈스테이의 가족들이 캐나다, 호주 원어민일 거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캐나다, 호주가 이민자 천국이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나라 국적의 사람이 홈스테이 가족으로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절대로 그 원어민, 캐나다에 태어나서 캐나다에서 이제 뭐 산 그런 머리 노랗고 눈 파랗고 그런 원어민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뭐 느닷없이 방글라데시 이런 분들이 와서 웰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면 보통은 한 달이 지나면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도 그렇고 그 홈스테이도 그렇고 길게 최대한 짧게 끊어서 가십시오. 그래서 1개월은 제가 말씀드렸죠.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학원에서는 정보 수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친구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 한국인들 말고요. 그렇다고 한국인을 보고 뭐 슬슬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 정보 수집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인들 굉장히 좋습니다. 뭉치고 의리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가면 뭐 어느 학원이 좋대, 어느 학원이 싸대, 뭐 프로모를 어디서 하는데, 뭐 어디 강사가 예쁘대 그런 거
다 한국 사람들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장소로서 학원을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학원 공부는 하긴 해야 되죠. 근데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갖지 마시고, 학원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갖지 마시고, 학원에서는 네트워크이다, 정보 수집, 그리고 외국인 친구 만드는 장소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번에 외국 나가서 외국인 친구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빼고 뭐 원어민 친구 만들겠다는 좀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거고, 캐나다 원어민, 호주 원어민 놀아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기대를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홈스테이와 학원에서 해결을 다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그런데 학원은 한국인 학생들 통해서 정보 수집하는 거, 두 번째는 외국인 친구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스테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계형, 두 번째는 뭐랄까, 반려견? 이러면 좀 이상하죠. 네. 인생이 너무 심심해서, 네, 이런 두 가지예요. 생계형과 뭐랄까, 취미형이라고 하죠. 취미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계형 같은 경우는 보통 젊은 부부들이 많이 합니다. 학생 한 명만 봐도 750불 생기니까 완전 남는 장사거든요. 뭐 지하실에다 방 3개 하나 만들어, 한 2-3개 만들어 놓고 학생 2명만 봐도 1,500불 생기니까 남는 장사입니다. 밥만 챙겨주면 되죠. 그리고 이런 생계형 홈스테이 들어가면 바빠요. 그 가족들이. 주중에는 항상 바쁩니다. 그리고 주말에 또 바쁩니다. 왜? 주중에 바쁘기 때문에 주말에 몰아서 쇼핑을 해요. 빨래, 뭐 집 청소, 세차, 죄다 그냥 몰아서 합니다. 주말에. 나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생계형,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첫 번째, 인종을 내가 고를 수 없다. 왜? 인종차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백인들 홈스테이를 가고 싶어요, 그런 말 절대 못합니다. 주는 대로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옮겨야 된다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백인은 백인인데 캐나다 호주 원어민을 한데 생계형 홈스테이가 있어요. 종종 이런 거는 가봐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홈스테이는 몇 번을 옮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7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하라는 이유가, 어학연수가 기간이 짧으면 이런 처음에 지뢰 밟았다 그런 거겠죠. 홈스테이가 이상해, 그럴 수 있어요. 백인인 것 같은데 아싸 해놓고 백인이라고 좋아했는데 가보니까 생계형이야, 나랑 놀아주지 않아. 예. 그러면 벌써 2개월 지나간 거 아니에요. 영어 공부 별로 잘 못한 거예요. 홈스테이에서 영어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7개월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초반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7개월 이상 제가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첫 번째 학원에 가서는요, 파악을 하시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많이 사귀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주변에 유학원을 다 뚫어 두십시오. 보통 유학원을 가면 그 유학원 에이전시예요. 학원이나 아니면 홈스테이 이런 걸 이제 소개시켜주는 에이전시인데, 유학원에 가서 홈스테이를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인종 이런 거 홈스테이 가족이 어디서 온 사람이다 이런 걸 얘기 안 해주는데, 유학원에서는 얘기해 줍니다. 왜? 한국 사람들끼리니까. 우리끼리는 다 알거든요. 뭘 원하는지.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되게 뭐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거기서 홈스테이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사시는, 다 알아줍니다. 이런 거 1순위.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1순위예요. 1순위. 돈도 없지도 않아요. 연금이 잘 돼 있어서, 연금제도 빵빵하기 때문에 돈도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심심해서 하는 취미형이지 이런 분들은. 그래서 학원 친구들을 통해서 유학원 뚫어놓으시고 유학원에서 홈스테이를 알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장 적절한 홈스테이를 찾는데 한 2개월 쓰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 공부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할 때 제가 뭉치면 죽는다, 렌트 하지 말라 그랬는데, 꼭 돈 아끼실 거라고 렌트 하신 분들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친구들끼리 뭉치다 보면 남자들끼리만 뭉치냐, 여자들끼리만 뭉치냐, 안 그런 경우 생깁니다. 왜? 멤버를 빨리 갖춰야지 생활비가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아무나 받습니다, 멤버. 그러다 보면 남녀 여자 막 섞이죠. 연애 시작하면 또 홈스테이, 어학연수, 그냥 나는 인생의 반려자를 찾은 걸로 어학연수를 마무리 짓겠다, 이렇지 않은 이상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절대로 렌트하면 안 되고요.
홈스테이로 가셔야 됩니다. 절대 각계 전투하시고요. 혼자서. 그래서 첫 번째 팁이 7개월 이상. 왜냐하면 가서 홈스테이 찾는데 한 2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있고 또 홈스테이를 해야지 영어 느는데 홈스테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랑 시간을 많이 보내줄 수 있는 홈스테이 가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고라고 했던 게 뭐 이분들은 남아도시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인생 얘기며 뭐 옛날 살아온 얘기 그냥 눈만 마주치면 그냥 해주세요. 네,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리스닝 되는 거고, 네, 거기다 맞장구 좀 쳐주면은 뭐 계속 하루 종일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영어 늘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주말에 당연히 뭐 장보러 같이 가자 무조건 예스죠. 예, 무조건. 그다음에 뭐 주말에 주중에 친구분들 놀러 온다 무조건 땡큐죠. 그리고 가서 뭐 같이 이제 뭐 식사 준비 같이 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놀다 보면 영어 금방 늡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팁이 캐나다 호주를 가는데 대도시를 피해서 최대한 시골로. 네. 최대한 시골로. 왜냐하면 주변에 할 게 많으면 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뭐 시드니 이런데 저는 브리즈번에서 오래 살았는데 저도 가다 보니까 뭐 캐나다는 밴쿠버에 있었고 호주는 브리즈번에서 오래 살았는데 동네가 너무 이렇게 번화하다 보면 특히 시드니 이런데 번화하다 보면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옆에 온 분들이 여행자 모드 아니면 워킹 할리데이 모드로 오신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같이 붕 떠서 이제 그중에 또 그 워킹 할리데이 오신 분들은 차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아요. 중고차 한 300불, 3000불이면 사니까 한 3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차 사가지고 돌아다니신 분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리면 뭐 여행은 정말 알차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학연수랑은 이제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시골로 한적한 시골로 가셔서 해 떨어지고 나면 맥주 마시는 거 말고는 할 거 없다. 그 동네. 그런 동네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동네 분위기가 뭔가 외국인 한 명 왔다 그러면 뭐 대단하죠. 쟤는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서 막 관심의 눈길을 보내주는데 그런 동네 가야 됩니다. 근데 뭐 시드니 이런 데나 뭐 밴쿠버 이런 데 워낙 관광지, 특히 밴쿠버 같은 경우는 여름에 7, 8 이렇게 뭐 최고의 날씨를 갖는 그런 시기를 찾아서 가면 주변이 다 이렇게 노는 모드예요. 노는 모드. 그래서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골로 가셔서 보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팁을 드리면 영어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학원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학원 밖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정보 교환, 친구 만들기. 그 친구 만들면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외국인 친구들하고. 그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놀다가 지쳐서 이제 집에 가면 홈스테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영어를 또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시골로 가야 홈스테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나랑 얘기하는 거 말고는 맥주 홀짝거리면서 나랑 얘기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 그런 분위기로 가셔야지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 대학생 편이었는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개월 이상 6개월 이렇게 짧게 가지 마세요. 마이너스 1개월은 무조건 빠지고 또 홈스테이 나한테 맞는 홈스테이 찾는다고 시간 보내고 또 중간에 영어 공부 좀 됐다 싶을 때 돌아오는 그런 이상한 타이밍 생깁니다. 6개월 이렇게 안쪽이 되면. 그리고 두 번째 팁이 홈스테이였는데 한국 분들끼리 뭉쳐서 홈스테이 렌트하지 마시고요. 꼭 홈스테이 들어가십시오. 홈스테이가 조금 비싸긴 해요. 근데 밥하는 시간 아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홈스테이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한국 분들끼리 뭉치시면 안 됩니다. 각계전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팁이 최대한 한적한 시골로 가시되 중요한 건 빼먹었네요. 그리고 주말에 그 홈스테이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학원에서 알게 된 이제 외국인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은데 공원에 가시면 비둘기 모이 주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무조건 친구 되세요. 네. 일단 눈만 마주치면 눈 마주치고 한번 웃으면 대화는 시작된 거예요. 벌써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네. 외로우신 분들 많아요. 네. 그런 분들하고 친구 되면 됐습니다.
뭐 그 홈스테이 분들도 그렇고 공원에 이제 비둘기 모이 주시는 분들 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특히 남자분들 좀 뭐 내가 내 몸 이렇게 지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별로 뭐 나에 대해서 걱정 안 한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든 걱정 없다. 그런 분들은 홈리스 분들하고 지내는 게 뭐 가끔 얘기 거는 것도 좋습니다. 왜? 홈리스라고 해서 이렇게 막 아주 안 좋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집 나왔다가 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돈 좀 주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젊은 친구들. 커피 한 잔 사들고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주고 너 왜 나왔냐 여기 집에서. 그래 뭐 또 뭐 한 두세 시간 프리토킹 하는 거죠 공짜로. 예, 그런 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자분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은 공원에서 비둘기 모이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셔서 빵긋빵긋 웃으시면 예, 친구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프리토킹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좀 너무 현실적이었나요 오늘 얘기는? 네, 현실적이어야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어학연수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기회되면 뭐 초딩들 어학연수 가는 거 또는 과연 외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